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대원입니다. 영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잘 나오지 않은 분들, 이 기초 문장을 만드는 구조, 그리고 단어들을 잘 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와 같이 하나씩 그걸 한번 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문장들을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카페를 의미하는 cafe입니다. 우리 한국어 발음대로 카페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영어같이 들릴 수도 있고 한국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까가 아니고요. 약간 캐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윗이빨을 아랫입술을 살짝 물면서 cafe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카페의 발음이 되는 거죠. cafe. 물론 카페라고 할 때도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알아듣지 못했다면 cafe 이 발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그 카페로 데려다 줄 겁니다. 자,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Where is the cafe? 라고 영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주 사용하는 영어 문장은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도 어디에 있나요? 장소를 물어보고 있죠. Where is? 이거는 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만 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Where is the cafe?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또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만 알면 다양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I often go to the cafe 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영어 문장,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이 됐다면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는 I, 나고요. 동사는 go입니다. I go. 그 중간에 다양한 의미, 시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한다는 느낌의 빈도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I often, 나는 종종 해, 나는 자주 해, 이렇게 한 80% 정도 확률을 가지면서 한다는 느낌을 가진 often을 넣어줬어요. I often go, 나는 자주 간다. 어디를 가죠? To the cafe, 그 카페를 자주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the cafe가 아니라 to를 넣어줌으로써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 가다와 to, 방향성, 이 두 개는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I often go to the cafe. 나는 종종 그 카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often go to the caf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로 어디에서 놀아요? 우리는 보통 카페에서 놉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 대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처음에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이렇게 물었습니다. Where, 이번에도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where is가 아니라 Where do you? 어디서 뭐뭐 하나요? 다른 질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where 뒤에 이 다양한 문장을 넣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어디서 했어? 어디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where이 등장한다는 거죠. Where do you? 어디서 뭐뭐 하나요? 그 다음에 usually hang out. 보통 hang out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행아웃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친구들과 놀 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냥 논다.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플레이는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다 혹은 약간 노란하다 약간씩 구금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쓰면 부적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써도 괜찮지만 성인들은 플레이가 아니라 행아웃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너네는 보통 어디서 놀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너네 보통 어디서 놀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We usually hang out. 자,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Usually hang out.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놀아요. At the cafe. 그 카페에서 놀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장소 at the cafe. 네, 카페에서 논다라고 콕 집어서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We usually hang out at the caf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카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what? 라고 한다면 cafe 그때 다시 정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뭐라고 하더라 라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일단 익숙한 대로 얘기하고 고쳐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케이크. 우리가 아는 그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라고 얘기하기보다 케이크. 고개 살짝 끄덕이면서 강세를 주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장 바로 볼게요. I'm baking a cake. 케이크는 케이크. 근데 bake a cake. 네, 빵을 만들다, 빵을 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m baking a cake. I'm baking a cake. 저는 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자, 그냥 I bake가 아니라 I'm baking이라고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순간에 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해? 라고 묻는다면 I'm baking a cake. 나 케이크 굽고 있었지.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묻고 지금 뭐 한다고 대답할 때 이 진행형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생생함을 살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I'm baking a ca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케이크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이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to? 이거에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Would you like? 뭐 원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를 좀 괜찮으세요? 드실래요? 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some more cake. 케이크를 조금 더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좋겠죠. 케이크 조금 더 원하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상황상 드시겠어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제가 케이크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께서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네, 제 말하고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중얼중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끝에 손이 닿으세요 라고 하니까 식은 죽 먹기죠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참고로 유연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거 스트레칭 한다고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얘기한 날 꿈꾸면서 얘기해 볼게요. It's a piece of cake. 그거는 케이크 한 조각이지.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어떤가요?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누워서 떡 먹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쉬운 일들 할 때 It's a piece of cake. 물론 저희 표현 모르는데 그냥 It's easy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배워가면 갈수록 좀 더 재밌는 표현들을 알아갈 수 있겠죠. It's a piece of cake. 그거 식은 죽 먹기지. 너무 쉽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Can you?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Touch your toes. 당신의 이 발가락을 터치, 만질 수 있나요? 손이 닿으세요 라는 의미죠. Can you touch your toes? 당신은 발가락 끝에 손이 닿으시나요? It's a piece of cake. 여러분들도 너무 쉬운 거 누가 물어본다면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그런 것도 알아 라고 상대방이 신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 하나씩 우리말에 속담하고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c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전화를 걸다, 전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Give me a call, 전화 주세요.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나요? 네, 여기서 call은 이렇게 전화라는 의미, 누군가를 부르다, 소리쳐서 부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Did you call me? 저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Did you? 라고 하면서 뭐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과거에 뭘 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call me, 나를 부르다. 그래서 누가 재원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Did you call me?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call me? Did you call me?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라고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 아파라 라고 할 때 뭐 정말 과일 배를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번엔 전화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보겠고요.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내가 뭐뭐 할게요. call you, 당신에게 전화하다. later, 나중에. 그래서 뭐 급한 일 있을 때 혹은 전화하다가 나 누구한테 전화한대?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later. 한 번 더요. I will call you later.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마음에 든다. 한번 외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2번 정도 얘기하는 걸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막 설거지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혼자서 한번 계속 얘기해보는 거죠.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린다면 하나씩 문장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가볼게요. 어젯밤에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저 책 읽느라고 바빴어요. 이런 상황들 많겠죠? 왜 안 했어? 나 뭐 하느라 바빴어. 이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요. Why didn't you? 왜? Why? 뭐뭐 하지 않았나요? Didn't you? 합치면 어떻게 되죠?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me, 나한테 전화하다. Why didn't you call me? 왜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빼주면 되죠. Last night, 어젯밤.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왜 어저께 저한테 전화 안 했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전체 문장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의미다리별로 끊어줘도 되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was busy reading a book. 저는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I was busy. 저 바빴어요. I am busy가 지금 바쁘다라는 거라면 I was busy는 예전에 바빴다. 여기서도 어젯밤에 왜 전화 안 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I was busy. I was busy. 저 바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되지만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고 하면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as busy reading a book. 저는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다음 단어 가보면요. camera. 이것도 카메라가 아니고 약간 캐 사운드를 내주시면 돼요. camera. 약간 한국어로 하면 캐모라처럼 들리겠죠. 네, 굉장히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영어의 사운드와 한국어의 사운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좀 더 강세가 있고 좀 더 오버하는 느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amera, camer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보도록 할게요. You have a good camera.
제가 막 이따만한 카메라를 들고 어디 놀러 갔으면 야, 너 카메라 좋은 거 들고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바로 You have a good camera. You have a good camera. 이 표현입니다. 너는 가지고 있어? You have. 뭘 가지고 있죠? A good camera.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a good camera. 너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forgot to bring my camera. I forgot. 나 잊어버렸어. 뭐를 잊어버렸는데? To bring.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동사에다 to를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고요. My camera. 내 카메라가 되겠죠?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자, 의미 생각하면 다시 해볼게요.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I forgot.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잊어먹었지 뭐야.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해 주신 다음에 뒤에 bring my camera 이렇게 덩어리 표현 넣어서 나 뭐뭐 하는 거 잊어먹었어. 카메라 가져오는 거.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크게 막 이렇게 하면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고요. 중요한 건 뭐죠? 딱 카메라 안 들고 왔을 때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이 문장이 나오는 거겠죠? 많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그거 파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전시용으로 이렇게 올려진 카메라를 보고 얼마예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파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How much is this camera? 제가 해외여행 가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How much is it?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How much is this camera? 이 카메라는 얼마인가요? 라고 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까먹으시면 How much is it? 그냥 써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 아닌데요.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For sale 하면 지금 판매 중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납부분에 강하게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판다는 것과 좀 구분해 줄 수 있겠죠. 보통 no, not 이렇게 부정어는 강세를 많이 주곤 합니다.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그거 파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an,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여기서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찬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으로 사용될 때는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해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문장으로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can trust you. 자, 여기서 강세가 중요한데요. 이 can의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주셔야 됩니다. I can trust you. can은 보통 강세를 강하게 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언제 주냐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주곤 합니다. I can't trust you. 이때는 표정도 약간 이렇게 되죠. 이 T 사운드를 완벽하게 내지 않더라도 I can't trust you. 좀 신뢰할 수 없는 느낌이고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I can trust you. I can trust you.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적인 느낌, 그리고 trust 이 동사의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할까요? No one can replace you. 여기도 마찬가지죠. No one can replace you. 동사에다 한번 강세를 줘보고 있고요. 자, 근데 주어가 no one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부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뭐뭐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no one, 아무도 뭐뭐 할 수 없어. replace, 대체하다. you, 너를. 네, 아무도 너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No one can replace you. No one can replace you. 굉장히 대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뭐 제가 없어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막 되게 잘 흘러가면 내가 없어도 잘 되네라고 해서 물론 기쁘겠지만 약간 씁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No one can replace you. 당신을 아무도 대체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문장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남성분을 딱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oes anyone speak English?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Do you speak English입니다. 너는 영어를 할 줄 아니? Do you speak English? 자, 근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너가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지 anyone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do가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does로 바뀌었어요. Does anyone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해외 가시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I can speak English. 할 줄 안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할 줄은 알잖아요. 이게 만약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뭐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것 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도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Bonjour, merci. 거의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 발음도 되게 정확하지 않아서 보통 이제 대충 이 감으로 막 때려 맞추는 느낌이었는데요. 처음 인사할 때 Bonjour, 그 다음에 뭐 봉수와 이렇게 인사하고 물건을 사고 나서 merci,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영어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겁니다. I can speak English, but not well.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 줄은 압니다. 어디 가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두 문장 해볼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Does anyone can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He can speak English. 저도 영어를 할 줄 알아요.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천천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얘기하면서 헷갈리던 거를 조금 더 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문장 5개죠? 하나씩 볼게요.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cafe? 카페가 아니고 cafe,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cafe?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It's a piece of cake.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It's a piece of cake.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영어로 I will call you later. 한 번 더요. I will call you later. 이 카메라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그는 영어를 할 줄 압니다. He can speak English. 한 번 더요. He can speak English.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영어 문장이 입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단어부터 문장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와 문장들로 이런 문장들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annot.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cannot입니다. 할 수 있어. 네, 이런 긍정적인 의미는 can으로 담을 수 있는데요. 부정,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뒤에 not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can'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본 형태는 cannot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I cannot do that. 나는 할 수 있어는 I can do that.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I cannot do that. 보통 할 수 없다는 느낌이니까 강세도 좀 주는 편이고요. 표정도 좀 곤란한데 이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cannot do that. I can do that.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뉘앙스, 이 표정이나 동작들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I cannot do that. 누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번에는 I canno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take가 뭔가를 가져가다 받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받아들이다,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느낌을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I cannot take it.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뭔가 부정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럴 때 좀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I cannot take it. 그 다음에 anymore. 더 이상이죠. 난 그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I cannot take it anymore. 한 번 더요. I cannot take it anymore. 저는 해외여행 가서 뭐 그렇게 크게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는데 제 친구 중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자기 것만 나오지 않고 20분, 30분 흐리고 다른 친구들, 저기 외국인들 건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I canno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댓글 같은 거, 이 구글 평점 같은 거 굉장히 낮게 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I cannot take it anymore. I cannot take it anymore. 이 감성으로 이 문장을 얘기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주차해도 되나요? 라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카드가 있어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혹은 꽉 차서 주차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n I park here? You cannot park 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can I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뭔가 능력을 말할 때 can을 주로 사용하는데 가능성을 말할 때도 사용돼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Can I park here? 제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주차를 하다라는 말은 park, park 이렇게 말할 수 있죠. Can I park here? Can I park here? 제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You cannot park here. 당신은 여기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동작 같은 것도 함께 취하는 경우가 많겠죠. 상황을 확인하고 No, no, you cannot park here. 이런 식으로 뭔가 표정이나 동작들로 함께 한다면 좀 더 오해를 불어일으키지 않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apital. 어떤 수도나 자금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요, 대문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수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가끔씩 대문자란 용도로도 제가 많이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까먹으시면 수도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장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도쿄는 일본의 수도입니다. 어떤 나라의 수도를 말할 때 Tokyo is the capital of Japan. 이 문장 구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도쿄랑 재팬만 바꾸면 뭐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다. 뭐 스웨덴의 수도는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 가면 수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뭐 이야기거리들도 많잖아요. 네, 한국만 하더라도 제가 울산 출신인데 TV에서 뭐 좋은 거, 맛집이 여러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다 서울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굉장히 서러웠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서울에 살아서 좀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지방에 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울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갔을 때 이 바닷가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만약 한국으로 치면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이 기억 안 나면 Seoul,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기억해 주시고 기억 안 나면 단어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자. 이거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okyo is the capital of Japan. 이렇게 얘기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Write your name in capitals.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이름을 그냥 써가 아니고 대문자로 써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등장하면서 뭐뭐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얘기하실 때 상대방한테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해 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주어 빼버리시면 돼요. 앞에 있는 상대방 you,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빼고 write your name, write your name. 그 다음에 in capitals, 대문자로 쓰세요. 네, 어디서 보면 대문자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소문자로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쓰니까 약간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문자를 얘기하는 거 capital 이것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방콕은 태국의 수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과 답변 많이 하거든요.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What is the capital of Thailand? 여기서 what이 가장 먼저 등장해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뭐 어디입니까? 라고 한국어로 해놨는데 Where is the capital of Thailand? 이렇게도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라는 what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What is the capital of Thailand? 그러니까 Bangkok is the capital of Thailand. 네, 여러분들은 이 서울과 한국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혹은 다른 나라도 아는 게 있으면 여기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행 가봤던 나라 혹은 아는 나라들 붙여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바로바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요. car, 승용차나 자동차를 의미하는 car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car. 그리고 이 미국식 약간 R 사운드를 내고 싶으면 혀를 뒤쪽으로 좀 빼주시면 돼요. 그냥 car라고 하는 게 아니라 car. 약간 R 사운드가 나죠? 근데 한국에 그냥 R. 이건 혀가 앞으로 오는데 혀를 뒤로 쭉 빼면 사운드가 약간 딥해질 겁니다. car. 네, 혀가 말을 잘 안 듣는 거는 우리가 아직 이런 소리 많이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천천히 이 혀는 몇 개월 동안 단련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문장 보면요. That's my dream car. 그것은 저의 꿈의 차입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차. 저는 사실 차에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은 없는데 요즘에 뭐 볼보가 그렇게 튼튼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좀 좋은 차도 괜찮지만 좀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 물론 가격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관심 없지만 제 드림카라고 하면 뭐 Volvo is my dream ca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딱 좋은 차 발견했다. That's my dream car. That's my dream ca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드림이 아니고요. R 사운드가 앞부분 제일 처음이나 두 번째 있으면 입을 모아주시면서 주 사운드 내주시면 돼요. Dream car. 드림 카가 아니고 dream car. 이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더 정확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차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May I borrow your car? 이렇게 들어갔죠. May I를 사용하면 앞에서 배운 can I보다 좀 더 허락의 느낌이 강합니다. 좀 허락을 구하는 거죠.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만약 제가 어디 놀러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아는 친구한테 차를 빌리고 싶다. 허락을 구해야겠죠. 아주 공손하게. May I borrow your car? 빌리다 너의 차를.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May I borrow your car? 한 번 더요. May I borrow your car? 제가 당신 차 좀 빌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차는 어디에 있나요? 하니까 차 집에 두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실제 상황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얘기해 보시면 해외 나가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 문장을 얘기한다가 아니고 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Where is your car? 일단 어디입니까 할 때 Where is는 여러분들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Where is your car? Where is your car? Where is your car? 주변에 보면서 다 얘기해 보시면 돼요. Where is your book? Where is your cell phone? 하나씩 만져보면서 그 단어도 익힐 겸 많이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I left my car. 이 left는 leave의 과거 형태인데요. 두고 오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차를 두고 왔습니다. I left my car. I left my car. 저는 제 차를 두고 왔어요. 어디 두고 왔죠? At home. 집에. 이렇게 덩어리로. 집에라고 한다면 at home. 이건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 문장을 얘기하실 때 두 가지 의미 덩어리. I left my car at ho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낼 때 I left my car at home. 이렇게 나오면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덩어리로 연습하면 덩어리로 나온다. 그러면 말한 나도 편하고 듣는 상대방은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card. 우리가 아는 그 카드가 바로 card. 이것 아까 혀를 뒤로 빼준다고 했죠? 카드가 아니라 card. 멜로디가 달라지죠?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Here's my business card. 네, 업무적으로 만날 때 보통 이 명함 같은 거 주고받잖아요. 이 명함을 business c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얘기할 때 여기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하죠. Here is, here's.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나가서 호텔에서 Here's my passport. 괜히 한번 써먹고 싶어서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말없이 건네기만 해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너무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Here's my business card. Thank you.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상황도 부드러워지고 미소를 머금으니까 상대방도 굉장히 이 미소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Here's my business card.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그는 나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e sent me a birthday card. 보내다, sent. 누구한테? Me. 무엇을? A birthday card. 이 문장 구조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Sent me a birthday card. 그렇게 외워주시면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는지 무엇을 보내는지만 바꿔주시면 문장이 구성이 완료되는 거죠. He sent me a business card. 그는 나에게 책을 보내줬어. He sent me a book.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문장 구조 많이 외워두신다면 이 문장 그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 안 쓸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장도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해볼까요? He sent me a business card. He sent me a business card.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 상황 보면요. 신용카드 다 분실했어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놓아둔 것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네, 특히 이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 어디 두고 왔어? 어딘지 기억나? 나 잃어버렸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I've lost my credit card. 그냥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라고 하니까 credit card. 이렇게 문장 만들어졌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냥 잃어버렸다면 I lost도 맞지만 I've lost. 이 have를 등장시킨 거는요. 이 VE는 hav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have pp. 네, 현재 완료를 쓰기 위함이죠. 현재 완료 느낌 뭐죠?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I've lost라고 한다면 잃어버려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내 손에 신용카드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현재 완료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I've lost my credit card. I've lost my credit card. 바로 이거죠. 자,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죠? Where you put it. 네가 어디에 둔지. Last.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게요.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네가 어디에 둔지. Where you put it. 마지막으로 last. 참고로 put의 과거형은 pu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 문장 연결해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where you put it las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어는요. career. 우리가 막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직업이나 경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책을 내고 강의를 가고 강연을 가고 유튜브를 하고 전부 다 제 경력이 이 커리어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면 되는데요. career. 너무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career. 멜로디 타주세요. career. 항상 멜로디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같이 얘기해 볼까요? You need a new career. 너는 새로운 커리어, 경력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영어 강사를 하고 싶은데 저기 뭐 IT 계열에서 좀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교육을 받든지 뭐 인턴을 하든지 그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겠죠. 그럴 때 You need a new career. You need a new career. 당신은 새로운 경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you need, 필요하다의 need, 그 다음에 경력의 career 등장했습니다. 문장 구조는 언제나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he chose acting. 그녀는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뭐로 선택했죠? As a career. 그녀의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뭐뭐로서 라고 하면 as가 등장하고요. 직업으로서, 경력으로서 as a career, as a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이 특정한 직업이 등장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 단어 외워주세요. 단어뿐만 아니라 she chose acting. 그녀는 뭐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as a career, 경력으로서, 직업으로서 다른 거 넣어주셔도 좋겠죠?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내 경력이 위태롭다. 뭐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제 강의를 보지 않으면 내 경력이 위태로워. 왜 이렇게 된 거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사실 답은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제공해 드렸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막 졸면서 막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수업을 하거나 막 진짜 너무 어려운 거를 이거 외우세요라고 강요한다면 저 같아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더 여러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My career is on the line. on the line 하면 이 줄, 선에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울 때 on the line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My career is on the line. 내 경력이 위태롭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My career is on the line. 내 경력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you should study harder. should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너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야, 좀 그러는 게 좋겠다. 좀 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조언의 느낌으로 you should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 You should study harder. 어떤 분야에나 적용되는 이 조언이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장 5개인데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2번씩 같이 얘기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You cannot park here. 한 번 더요. You cannot park here. cannot을 사용해서 하지 마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What is the capital of Thailand? 수도는 capital. 문장 다시 얘기하면 What is the capital of Thailand? 제가 차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해 볼게요. May I borrow your car? 네, 이 문장 정말 많이 사용될 겁니다. 다시요. May I borrow your car?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내밀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Here's my business card. Here's my business card. 넌 새로운 경력이 필요해. You need a new career.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보고해 볼까요? You need a new career.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기초 단어부터 문장 만들기까지 연습시켜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이런 문장들, 영어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면 나중에 프리토킹까지 갈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업의 끝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당근 있잖아요. 당근은 영어로 carrot, carro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근을 딱 봤을 때 저거 영어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은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만 하면 문장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토끼는 당근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Rabbits like carrots.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일단 주어,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해 주고요. 동사, 이 두 개를 가져오면 되는데 Rabbit, 토끼는요 like,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 동사를 재빨리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좋아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얘기하면 문장이 끝나겠죠? 여기서는 carrots, 당근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abbits like carrots. Rabbits like carrots.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찾아주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른 문장도 볼까요?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 will make. I will make. 여기까지 주어 동사를 찾아줬고요. 중간에 will이 등장한 거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무엇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 대상 그리고 무엇을 만든지 순서대로 나오면 돼요. 여기서는요. You, 당신에게 만들어 주고요. A carrot cake,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Make you a carrot cake. Make you a carrot cake.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체 문장 다시 보면요. I will make you a carrot cake.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리듬 타면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저는 당근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니까 당근은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접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같이 해볼게요. 가장 먼저 문장을 보면 I hate carrot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싫어한다. I hate. I hate. 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carrots. 당근을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어 동사만 잘 찾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이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te carrots. 자, 그러니까 carrot, 당근은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근 또 주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모두 다 주어 자리에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동사는 포함하다 라는 의미의 contain을 가져올게요. carrot contain. 당근은 포함해요. 뭐를 많이 포함하죠? A lot of vitamin A. 비타민 A를 많이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만들기 힘든 이런 경우에도 이 주어 동사만 잘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arrots contain a lot of vitamin A.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일단 이것만 연습 잘 해주셔도 나중에 문장 만들기 편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요. carr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사로서 들고 있다 혹은 나르거나 가지고 다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외에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를 carry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가방을 이렇게 나르고 있죠. 이 이미지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 동작을 떠올리면서 carry, carry 이렇게 동사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가봐야죠. Can I carry this on the plane? 이거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앞에 can이 등장하겠는데요. 그래서 can I라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Can I carry?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I carry this? 이거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완성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carry this? Can I carry this? 그 다음에 추가 느낌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뒤에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on the plane. 이 on은 접촉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발로 땅을 접촉해서 걸어가서 타는 비행기나 기차나 지하철 이런 것들은 보통 on을 사용합니다. 대중교통은 on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on the plane, 기차는 on the train, 지하철은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길어 보이지만 Can I carry this? 그 다음에 on the plane 이렇게 두 가지 하나씩 꺼낸다고 보시면 돼요. Can I carry this on the plane? 한 번 더요. Can I carry this on the plan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never carry much money. 가지고 다니다라는 의미로 한번 carry를 사용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never를 가져왔는데요. 보통 강세를 많이 줍니다. I never carry. 그러면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강하게 부정하는 게 돼요. never, 절대 안 해. I never carry, 난 절대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 뭐를요? much money, 많은 돈을요. 그래서 막 지갑 속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고요. 분실의 염려나 그다음 좀 그렇기 때문에 안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전부 다 현금을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카드 하나로 끝나죠. 저도 현금 많이 들고 다니면 왠지 불안하고 또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 never carry much money. 나 돈 진짜 많이 안 들고 다녀. I never carry much mone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겠는데요. 이 가방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커서 못 들겠어요. 막 진짜 이따만한 가방,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어달라고 하면 이거 나 못 들고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문장 볼게요. Can you carry this bag? 자, 이번에 can I가 아니라 can you를 사용했습니다. I는 주인공이 나지만 you는 주인공이 상대방이죠. 제가 뭐뭐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Can you? Can you? 뭐를 해줄 수 있죠? Can you carry?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도 되지만 이 들고 있는 것도 carry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this bag, 어떤 가방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 가방이라고 하면 this bag 이렇게 되죠. Can you carry this bag? 딱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 너무 크고 무거운데? Can you carry this bag? 혹은 내 손이 막 진짜 이미 가방을 한 4개쯤 들고 있어서 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Can you carry this bag? 이렇게 물어보고요. 대답해 볼게요. This is too big to carry. 이거 들기에 너무 무거워. 제가 어렸을 때 이거 투투 용법으로 봤거든요. to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나의 용법으로 배우지 않아도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보면 This is too big. 이거 너무 큽니다. 뭐 하기에요? To carry. 나르기에, 가지고 가기에, 들기에 너무 크다라고 하고 있죠. to는 여기서 미래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이 정도의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가방이 있으면 This is too big to carry. 이렇게 문장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문장,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문장은요, 더 많이 반복하면서 그 문장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cat. 귀여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고양이입니다. cat. 네, 아마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문장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 I really love cats. 제 주변에도 보면 고양이를 2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마리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2-3마리 이상 키우신 분들은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I really love cats. 정말로 사랑한다. 이 좋아한다 보다 사실 사랑한다가 더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좋아할 때 I really love cats. 나 고양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내가 고양이를 봤을 때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 문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I really love cats. I really love cats.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I'm not a cat person. 땡땡 person이라고 해서 누구를 좋아하는, 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cat pers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I'm a cat person. I really love cats. 두 개 다 사실은 표현하는 건 달랐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not이 등장했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부정해주고 있죠. I'm not a cat person. 아니다라는 건 의미를 정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강세를 강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I'm not a cat person. I'm not a cat pers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 고양이 알러지 있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죠. 알러지 있다는 표현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Do you like cats? 제 이번엔 love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좋아합니까? 라고 해서 Do you like cats? 고양이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대답해 볼게요. I'm allergic to cats. 나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o 블라블라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not,
뭐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fish,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음식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고양이를 안고 나면 온몸에 막 뭐가 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고양이 알러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to cats, I'm allergic to cat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러지 가지고 있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외여행 갔을 때 못 먹는 그런 음식이나 식재료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런 위험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표현들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enter. 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center이라는 얘기는 거의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로 많이 사용되죠. 이 중심, 중앙, 이 중심가를 전부 다 center. 딱 중앙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을 볼까요?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센터야. 그러니까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죠. 그녀 위주로 이렇게 싹 다 들어갈 때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좋아요.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사실 여기 있는 is the나 of the 같은 것보다는 뒤에 있는 단어들 center, project 이게 핵심이 되는 단어잖아요. 이런 거는 강세를 강하게 주시고 나머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는 듯만 하는 듯 of the, is th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또박또박 얘기했으니까 나 잘한 거겠지?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 강약 조절 중요합니다. She is the center of the project. 이렇게 몸을 약간 힘을 빼주시고 얘기하시면 멜로디 타이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서울 중앙에 살았습니다. I lived in, 저는 어디에 살았어요? The center of Seoul. 서울의 중앙. 어디일까요? 예전에 제가 약수역 그 부근에 살았는데 이 지하철 노선도 상으로는 이게 중앙쯤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이렇게 뭐 어디가 중심이다, 용산이 중심이다, 뭐 마포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뭐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꼭 100% 정확한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서울의 중심에 살아. 어디 살든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I lived in the center of Seou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I lived. 과거형이니까 예전에 살았던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 자리 어디에 있어? 라니까 네 좌석은 앞쪽 중앙에 있어. 뭐 비행기나 버스나 이렇게 자리 찾을 때 물론 뭐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제 자리는 어디 있나요? 혹시 모르시면 요거 표 같은 거를 가리키면서 Excuse me, where is my seat?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직원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이 Your seats are, 당신들의 자리는요, in the front center. front 하면 앞쪽을 얘기하고요, center는 중앙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 앞쪽 센터, 중앙에 있습니다. 쭉 가서 거기서 찾아주시면 여러분 뭐 23A라던가 5A라던가 이런 번호를 보면서 여러분 자리를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장 얘기해 볼까요? Where is my seat? Your seats are in the front center.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entury. 이 century는 100년을 얘기합니다. 보통 100년이 한 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century 앞에 숫자를 넣어가면서 19세기, 21세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가끔씩 얘기할 일이 있을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e are living in 21st centur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We are living in.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형은 이 순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살고 있어. We are living in 언제죠? 21st century. first라고 하면 첫 번째죠. 21번째 마찬가지입니다. 20 first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한국어로 어색했죠? 21st century.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은요, This tree is more than a century old. 이 사람의 나이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도 셀 수 있겠죠. 이 나무는요,
This tree is more than이라고 하면 더를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이것보다 더. 네, 여기서는 century old, a century old라고 하면 100년을 의미하죠. 한 세기잖아요. 그래서 한 세기가 넘었다. 이 100년이 넘어서 정말 오랫동안 있는 진짜 멋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this tree is more than a century old. 한 번 더요. This tree is more than a century old. 이렇게 나이를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나무의 나이를 정확하게 한다면 뭐 12 years old, 뭐 12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100년 넘은 정말 오래된 나무는 그냥 more than a century old 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교회는 언제 지어졌나요? 12세기에 지어졌어. 뭐 해외여행 갔을 때 어떤 교회나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대화들을 나누죠. 영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When was this church built?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언젠지 궁금하니까 when은 문장 가장 앞에 무조건 등장해야 되죠. When 그 다음에 was this church built? 사실 이 주어 동사 순서대로 하면 This church was built. 이 교회는요 지어졌습니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짓는다가 아니고 지어졌다 이렇게 당한 거 수동 형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주어 동사 순서 바꿔서 Was this church built? 이렇게 돼요. when이랑 같이 연결하면 When was this church built? 처음에는 이런 의문문 만드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많이 만들다 보면 이것도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여러 번 따라하면서 수동태 질문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구나 라고 감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this church built? 그러니까 this church was built. 여기서는 원래 형태. 이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언제죠? In the 12th century. 12 이렇게 하면 10인데요. th 이 th 사운드 내주면서 12번째 12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제 해보면요. This church was built in the 12th century.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century란 말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5문장 초반에 봤던 건데요. 2번씩 얘기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근을 싫어해요. I hate carrots. 한 번 더요. I hate carrots. 이거 너무 커서 못 들겠는데요. This is too big to carry. This is too big to carry. 저는 고양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 다 해볼까요? I really부터 해보면 I really love cats 혹은 I'm a cat person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I really love cats. 자, 그 다음엔요. 저는 서울 중앙에 살았습니다. I lived in the center of Seoul. 한 번 더요. I lived in the center of Seoul.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We are living in 21st century. We are living in 21st centur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쉬운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이런 문장들도 우리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끝에서 이 문장 한번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hair. 우리가 앉고 있는 이 의자를 chair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채가 아니고 chair 이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장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의자 하나가 더 필요하다. 네, 그냥 chair만 알고 있어서 이 문장을 만들 수 없죠. 여기서 보면 We need one more chai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필요해. 이게 가장 먼저 등장했죠. We need. We need. 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데? 라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One more chair. One more chair. 하나 더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자 하나 더 이런 의미죠.
We need one more chair. We need one more chair. 한 번 더 해볼게요. We need one more chair. 한 문장은 전체 기억하면 좋겠지만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 내용 찾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의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he chair hasn't arrived yet. 주어 동사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게 어저께 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시제나 이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 어떤 한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또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의자 없는데? 도착 안 했는데? 이거는 아직 도착한 적도 없고 지금 의자가 있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이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have pp, 여기서는 부정이니까 hasn't, 그 다음에 arrive가 등장했죠. hasn't arrived, have pp 형태, 이렇게 동사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The chair hasn't arrived.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는 끝에 yet을 붙일게요. yet, 이거는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뒤에 뭐 추가해도 되고요. 혹은 내가 이거 까먹었다 그럼 빼도 괜찮아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주어 동사 얘네들만이라도 어떻게든 가져와 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chair hasn't arrived yet. The chair hasn't arrived yet.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화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대화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이 탁구를 치는 것처럼 핑퐁 해볼게요. 내 시계 어디 갔지? 라고 하니까 그거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같이 바꿔볼게요. Where is my watch? Where is,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무엇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My watch, 내 시계의 위치죠.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실제로 찾는다고 생각하고 Where is my watch? 내 시계가 어디 있지? 라고 할 때 It is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의자는 우리가 배운 chair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의자가 있으면 그 아래 있다. 위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under를 사용합니다. 이 노래 뭐 이런 것 중에 Under the Sea도 있잖아요. Under the Sea. 이거 맞나요? 정확하게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뭐 under를 사용한 이런 문장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수도 있어요. 휙 지나쳐지니까 우리가 까먹게 되거든요. 반복하면 됩니다. 기억날 때까지 반복이에요.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Under the chair. It is under the chair. 그것은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It is under the chair.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hange. 무언가를 바꾸거나 변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change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 change. change. 이것도 마찬가지 입을 모은 상태에서 change가 아니고요. change. 뽀뽀하듯이 입을 약간 내밀어 보세요. change. 바로 그겁니다. 자, 문장 보면요.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요. I've changed my mind.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야, 현재 완료 그대로 사용했어요. I've changed it.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바꿔서 지금 또 바뀐 상태야. 난 마음 바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정신 차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I've changed it. 그 다음에 my mind. 내 마음을 바꿨다. 제가 만약 막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막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해서 뭐해 그냥 대충 살래라고 하다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야, 너 웬일이냐? I've changed my mind. 나 마음 바꿨어. 한 번 사는 거 열심히 한번 살아보기로. 그래서 지금도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I've changed my mind.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 want to change clothes. 자, 그냥 I change가 아니고요. 중간에 I want to가 등장했는데 이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I want to.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뭐 잠을 자고 싶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테니스를 치고 싶을 수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이럴 때는 I want to, I want to 저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죠? Change clothes. 네, 옷을 바꾸고 싶다, 갈아입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갈아입다, 갈아입다가 동사로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쉬운 동사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데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는 옷을 이 옷에서 다른 옷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change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want to change clothes. 여러분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찝찝한 겁니다. I want to change clothes. 혹은 겨울옷을 이렇게 저처럼 니트를 입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I want to change clothes. 네, 뭐 이런 상황들 막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옷이 마음에 안 듭니다. 중요한 약속인데 I want to change clothe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딱 나왔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올 거래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네, 계획을 바꾸다라고 할 때도 change를 사용할 수 있겠죠. 비가 오면 뭐 야외 일정을 잡아놨으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처음에 It's going to rain tomorrow. It's going to rain. 여기서는 비가 올 거다라는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is going to, 이게 앞으로 뭐뭐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It is going to, it's going to 뭐뭐 할 거야, rain, 비가 올 거야, tomorrow, 내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t's going to rain tomorrow. It's going to rain tomorrow. 그러니까 we have to change our plans. 우리는 계획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야겠는데? 하는 게 좋겠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have to는 아주 강력한 느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we have to change our plans 라고 하면 우리 계획 반드시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야외 일정에서 비가 오면 할 수 없거든.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e have to change our plans. 한 번 더요. We have to change our plans.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chart입니다. 전부 다 CH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뽀뽀하듯이 입은 계속 내밀어 주세요. chart. 네, 우리가 아는 그 차트, 뭐 도표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한국어처럼 야, 차트 좀 봐봐. 뭐 주식 차트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도표 같은 것들, 사진에 보이는 이런 도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나는 그냥 차트가 더 편한데요 라고 하면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이 차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I ca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도 있죠. 그냥 이해를 못한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I can't understand. 나 이해할 수 없겠는데? I can't understand. 무엇을? This chart. 이 차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해볼까요? I can't understand this chart. 앞에 것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가리키면서 I can't understand this.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차트는 chart 뒤에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보면요. 이 도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패턴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강세는 두 번만 주세요.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그 다음에 the chart. 이 차트, 이 도표를 어떻게 생각하니? 막 도표가 있는데 야, 너 이 차트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this chart?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장 한번 볼게요.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이상할 때 이 차트를 보고 객관적으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표현도 여러분들 배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sn't it weird? 이거 이상하지 않아? Isn't it weir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weird 하면 좀 이상한 것들,
이상하고 막 좀 뭐 평상시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것들과 좀 많이 다른 건데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You look weird. It is weir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다른데 이상한데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Let me check the chart. Let me는 여러분들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자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 가면 이 표현을 가장 먼저 배우죠.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런데 여기서는 let me 다음에 이제 introduce, 소개하다가 아니고 check the chart. 이 차트를 확인해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하게 격식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Let me, let me, let me check the chart. Let me check the chart. 이 차트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heap. 여행 갈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expensive와 더불어서 expensive 반대 cheap. 싼 거죠. 이 돈이 적게 들고 값이 싼 걸 얘기합니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싼 건 cheap, 비싼 건 expensive. 이렇게 들어가겠죠? 문장 볼게요. 이 시계는 아주 쌉니다. This watch is very cheap. 이 시계는 this watch, 뭐뭐입니다. is 어떤 상태죠? very cheap.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동사가 꼭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is, are, am 이렇게 비동사 활용하면 상태를 얘기해줘요. 어떤 상태죠? 매우 싼 상태.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뭐야 이거 뭐 15,000원밖에 안 해? This watch is very cheap.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신받다라는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단어만 바꿔서 This book is very cheap. 이 책은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점 얘기한 다음에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모든 것이 정말 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값싼 이 물가가 싼 나라들 가면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Everything is really cheap. 모든 게 다 싸. 점심 식사한테 5,000원이면 된다고요? 이거 3,000원밖에 안 해? Everything is very cheap. Really cheap. 둘 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해외 여행 가는 유튜버들 보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진짜 와 너무 비싸다. 뭐 밥 먹는데 무슨 한 끼 2, 3만 원 그냥 내네. 이런 나라들도 있고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Everything is really cheap.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표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볼게요. 더 싼 거 없나요? 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외여행 갈 때 물건 살 때 꼭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아까운데 좀 더 싼 건 없나요? 나는 그냥 막 너무 좋지 않아도 되는데. 이럴 때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Anything cheaper. Anything. 어떤 거긴 한데 뒤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cheaper. 더 싼 어떤 건 없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더 싼 건 없나요?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나중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That's the cheapest one. 그게 제일 싼 겁니다. cheap이 아니고요. The cheapest. 이렇게 est를 붙인 이 단어를 만들어주시면 가장 싼 거, 최상급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물건 중에 그게 제일 싼 거야. That's the cheapest one. That's the cheapest o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heck입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거 왜 그렇지? check.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check. 점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확인하다도 되겠죠? 문장 볼게요. I should check my schedule. 다음 주에 약속 있으세요? 다음 뭐 하세요? 이렇게 약속이나 스케줄 같은 거 물어보면 I should check my schedule. 여기서 should는 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어디 한번 보자. 스케줄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덜렁거리는 편이어서 약속을 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또 약속하고 이런 경우가
꽤나 있었거든요. 요즘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일부러 적고 그 다음에 I should check my schedule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블 체크를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I should check my schedule 적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오일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 차에 들어가는 오일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은 오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n you check the oil? 그 다음에 please를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괜찮은데 붙이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check the oil. 이 오일, 기름 좀 확인해 줄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뒤에 있는 can you? 이거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please는 공손함을 더해준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막 갈아 끼우고 뺐다가 다른 걸로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바꿔 말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볼게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위층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죠. 볼게요. I heard a strange noise upstairs. I will check upstairs. 아래 문장부터 보면 I will check, 확인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미래 표현이랑 많이 사용됩니다. I will check, 제가 확인해 볼게요. 뭐 이거 고장났어요. I will check. 이거 좀 이상한데요? I will check. 그 다음에 정확하게 upstairs, 2층, 이 위층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I will check this computer. 이 컴퓨터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은 I will check the room. 그 방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거 다시 보면 I heard a strange noise.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I heard. 저는 들었습니다. A strange noise. 이상한 소음을 들었어요. Upstairs. 2층에서요. 1층에서 막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자꾸 뭔가 이상한 소리 막 뭐 흘러가거나 아니면 뭐 이거 동물들 막 쥐 같은 게 막 생각만 해도 이상하네요.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에게 쪼로로 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바꿔줄 거 아닙니까? I heard a strange noise upstairs. I will check upstairs.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이 불만사항들 같은 걸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천천히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의자 아래에 있는데요. It is under the chair. 아래에 있다는 under이죠. 다시 해볼게요. It is under the chair. 저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고 싶어요. 바꾸고 싶습니다. I want to change clothes. 한 번 더요. I want to change clothes. 제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the chart. 네, 차트는 영어로 chart. 다시 영어로 하면 Let me check the chart. 모든 것이 정말 쌉니다. Everything is really cheap. 한 번 더요. Everything is really cheap. 오일 좀 확인해 주겠니? Can you check the oil please? 한 번 더요. Can you check the oil please?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 구조로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도 저와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cheese. 우리가 주로 먹는 치즈를요, 입을 모은 상태에서 뽀뽀하듯이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cheese, cheese 이렇게 멜로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되고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저는 치즈보다 버터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이 문장을 만들려면 일단 주어 동사,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I like,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I like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I like butter, 저는 버터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버터를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뭐뭐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서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better than cheese. 치즈보다 더 많이 좋아한다 라고 better than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비교 대상 가지고 와서 이것보다 더 라고 하면 better than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ke butter better than cheese.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치즈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사람 주어가 아닌 이 치즈를 주어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건데요. 하지만 또 만들다 보면 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주어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문장을 쉽게 풀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cheese doesn't digest easily. 여기서 digest, 이거는 소화시키다, 소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즈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easily, 쉽게죠. 네, 그래서 나는 치즈를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문장 길게 끌어갈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cheese doesn't digest. cheese doesn't digest. 치즈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easily, 쉽게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사람 외에도 사물이나 사건 등도 등장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 치즈 좀 먹어봐. 아마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즈를 사용한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직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보면요. Try this cheese. I think you will like it. 여기서 try는요,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옷을 한번 입어보거나 음식을 한번 먹어본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try. 그래서 try this cheese. 이 치즈 한번 먹어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think you will like it. 내 생각에 너는 그걸 좋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You will like it. 네가 그걸 좋아할 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다시 보면 try this cheese. 이 치즈를 한번 먹어봐. 주어 없이 동사만 바로 사용해서 뭐뭐 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주어가 없어지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하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Try this cheese. Try this cheese. 그 다음에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내 생각에는 너가 그걸 좋아할 거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I like고요. 좋아하지 않는 거는 I don't like. I don't like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가 등장했죠. 이 부정문, 뭐뭐 하지 않는다. 일단 기본 형태 don't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don't like cheese.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어도 계속 보도록 할까요? 네, 닭이죠. 닭이나 닭고기, 우리가 치킨 많이 얘기하죠. 이것도 제대로 발음하려면 입을 모아주신 상태에서 chicken, chick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일단 멜로디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치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해서 Chicken is my favorite food 라고 했습니다. Chicken is, 치킨은 뭐뭐입니다.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What i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favorite,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라는 의미를 써서 질문도 만들고 답변도 많이 하는데요. favorite,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거 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가리키면서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가수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호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음식을 말하는 표현 같이 해볼게요. Chicken is my favorite food. 한 번 더요. Chicken is my favorite food.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닭고기 맛이 나요 라고 해서 It tastes like chicken. taste 하면 어떠한 맛이 나다인데요. 뒤에 like를 붙여서 It tastes like 하면 뭐뭐와 같은 맛이 난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뭐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치킨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기 어떤 나라 가면 뭐 비둘기 고기를 물론 깨끗하게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잡는 비둘기 고기를 먹는 나라도 있고 이 새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먹고 it tastes like chicken. 이 치킨이 우리가 자주 먹던 아는 맛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하는 거 자주 들어봤습니다. 영어로는 it tastes like chicken. It tastes like chicken. 여러분이 해외에 가셔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아는 음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거 치킨 맛 나는데? 이거 불고기 맛 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뭐뭐와 같은 맛이 나다. taste like. taste like.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어서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치킨 좀 드실래요? 라고 하니까 고맙지만 저 이제 괜찮아요. 배가 부르거든요. 네, 뭔가 음식을 권하고 괜찮아요. 배불러요. 그냥 배불러야 하는 것보다 고맙지만 전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도 함께 넣어주시면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문장 볼게요. Do you want some chicken? 무언가를 원하다라는 느낌의 want, 이 동사를 활용해서 원하나요? 뭐뭐 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Do you want? 당신은 원하나요? Some chicken. 치킨을 원하나요? 이 말은 뭐죠? 좀 드실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Do you want some chicken?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Do you want some chicken? 그러니까 no more for me. 네, more 하면 더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아니에요. No more for me. 저한테는 더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anks를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No more for me, thanks. 이렇게 들어갔고요. I'm full. 이 full이라고 얘기하면 가득 찼다라고 해서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권할 때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어는요, child입니다. child, 아이, 어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복수 형태 children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수 형태로 아이 한 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child, chil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보도록 할까요? 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You're not a child anymore. 자, child를 사용해서 문장 만드는데요. You're not a child.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You are, 당신은 뭐뭐입니다. You're not. 당신은 뭐뭐가 아닙니다. A child.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나이가 좀 찼는데 굉장히 뭐 기초적인 실수를 하고 자꾸 어리광 피운다면 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You're not a child. 그 다음에 anymore.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더 이상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You're not a child anymore. 떼쓰는 애한테 얘기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You're not a child anymore.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그건 어린애도 알고 있어 라고 해서 even a child knows that. 심지어 even 이거 활용해서 even a child, 심지어 어린아이도 knows that. 그걸 알고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a child knows that. 어린아이가 알고 있어 보다 의미가 살짝 다르게 변화했죠. 어린아이조차 그거를 알고 있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너 왜 모르니? 어린애도 알고 있어. 이렇게 조금 면박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child 사용해서 다시 대화 상황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내일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하니까 어린애처럼 굴지 마. 이 child는 제가 준비한 문장이 조금 혼나는 느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I don't want to go to school tomorrow. I don't want to. 나는 뭐뭐를 하기 싫다.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다이고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Tomorrow. 내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go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의미 단위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on't want to go to school tomorrow. 나는 내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top acting like a child.
stop 플러스 ing 하면 뭐뭐 하는 걸 멈추다입니다. stop acting. 행동하는 걸 멈추다. 뭐뭐처럼요. like a child. 어린아이처럼 애처럼 행동하는 걸 멈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살짝 의역되면 어린애처럼 굴지 마. stop acting like a child. 으악 막 울고 있으면 얘가 지금 중학생인데 이거 뭐 울 것까지 stop acting like a child. stop acting like a child. 철없는 애들한테 많이 사용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chocolate. 우리가 아는 초콜릿. 이거는 약간 입을 모은 상태에서 펼치면서 약간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바로 볼게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hocolate? 여기서도 do you like가 사용됐어요. 기본 형태. 나는 좋아해, 너는 좋아하니, 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부정해 주는 것까지 한 번에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Do you like, I like, I don't like. 뒤에는 대상을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 배울 단어가 chocolate, 초콜릿이니까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Oh, I don't like chocolat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핫초코 먹을 사람 Who wants?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 원하나요? 뭐 원하는 사람 이건 뭐죠? 먹을래? 누구 먹고 싶은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Who wants hot chocolate? 누가 핫초코 먹을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내 거 뭐 사왔어 라고 하니까 초콜릿 좀 샀어. 꼭 제주도 가면 이 녹차 초콜릿 막 이런 거 많이 사더라고요. 약간 공식처럼 많이 사오는 것 같습니다. 문장 볼게요. What did you get me? What 무엇을 did you 뭐뭐 하셨나요? 뭐를 뭐뭐 했니? get me. 이 get은 뭔가 얻거나 받거나 사다. 이게 기본 느낌이지만 두 번째 느낌이 사다 주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한테 무엇을 사왔니? 얻어왔니? 이런 느낌에서 What did you get me? What did you get me?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뭐 사다 온 거 있어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bought. 나 샀어. Some chocolate. 초콜릿 좀 사왔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인데요. buy. 사다의 과거 형태 bough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이걸로 할래. 여기서 그림 보면 색깔이 굉장히 많죠. 어디 가면 이제 색깔 고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 눈에는 다 빨간색이지만 이 여성분들은 이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빨강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choose 선택하고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 하면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문장 보면요. I choose to be happy. 저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를 고르고 선택했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I choose. 내가 선택하고 고르고 결정한 거야. 어떻게죠? To be happy. 이 중간에 to가 등장해서 그 다음 동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배웠죠. 미래,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런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죠?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to be happy 이렇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의 의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즘도 뭐 전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조금 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택하고 뭔가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옷도 막 이렇게 막 입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벗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어도 사실 제 선택이니까 I choose to be happy.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렇게 좀 선택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영어 공부에서 나가서 사용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I wonder why they chose James. 자, 이번에는 chose라고 되는데 이건 과거 형태. 오가 하나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choose, chose.
여기서는 I wonder why. 나 궁금해. I wonder. 왜 그런 건지 궁금해. Why. 뭐가 궁금한 거죠? They chose James. 그들이 제임스를 선택한 게 너무 궁금해요. 어떤 일을 시키는데 제임스가 제일 못하고 눈치도 없는데 제임스랑 같이 할래 하고 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궁금하겠죠? I wonder why they chose James.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I wonder. 왜인지 궁금하다면 I wonder why.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죠. They chose James. 이번에는 choose의 과거 형태 chose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니까 둘 다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문장 만들어 보면 choose the one you like. I like both of them. 보면요. choose the one. 하나를 선택하래요. 근데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하나는 하나인데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You like.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뭐 슈퍼나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 네, 이 말은 사준다는 얘기가 아마 들어가 있겠죠. Choose the one you like. Choose the one you like.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I like both of them.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얘네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고도의 눈치 작전이죠. 이렇게 한번 하고 에이, 두 개 사 하면 아싸 되는 거고 하나 내려놔 라고 하면 뭐 하나 내려놓고 이거 사면 되는 거죠. 일단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I like both of the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앞에서 봤었죠? 자,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찾으면 못 만들 문장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복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cheese. 다시 해볼까요? I don't like cheese. 치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Chicken is my favorite food. Chicken is my favorite food. 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You're not a child anymore. You're not a child anymore. 초콜릿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마음에 드는 걸 골라. Choose the one you like. Choose the one you like. 이런 식으로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의 문장이 될 확률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치킨 좀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장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한 단어라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또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